오세라비 작가님 이제 글을 읽으면서 그만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야지 독자들의 응원을 얻는 건데 나는 어쩌다가 그 반대되는 글을 써가지고서는 욕을 먹나 그런 느낌을 가졌네요. 저도 정말 이런 대통령 부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너무 싫은 거예요. 이분이 자꾸 나서는 게. 그리고 솔직히 저도 늘 조마조마한 거예요. 안 그래도 아슬아슬한데 등을 돌리면 어떡하나. 저는 이제 칼럼에서 어떤 부분이 좀 인상으로 남았냐면은 같은 여성으로서 그런 그 글을 쓰셨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가 좀 안 됐어요. 왜냐면은 자매는 강하다. 이게 사실 페미니스트들이 늘 들고 나오는 슬로건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김건희 여사란 하나의 어떤 그 공적 인물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그게 여성이라서라는 거는 저는 조금 동의가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 지점에서 아마 가장 오 선생님하고 저의 생각이 가장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글을 쓰게 된 원래 배경은 뭐냐면은 김건희를 옹호하겠다가 아니고 인격을 살인하는 여성 혐오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여성 인권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저는 처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분개를 한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과거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든가 저 여자는 줄리라든가 해픈 여자다라는 식의 공격을 가하면 안 된다는 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여성운동을 했다는 여자들은 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세라비 선생님께서 그런 그 여성인권 운동가들의 위선적인 면을 지적을 해오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선생님과 대화가 이렇게 겉돌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지난해 이제 7월경쯤 그 줄리 벽화로 한창 그 이슈가 되었을 때 여성 혐오다 이거는 누구보다도 먼저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공적인 인물에 관한 것이지 저는 여성 혐오다 아니다라는 것을 레벨을 붙이는 거는 저는 이거는 온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전과 선거 후로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선거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서 떨어뜨려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과거가 어떻고 어디서 탬버린을 흔들던 여자라는 둥 이런 식의 여혐 그게 주를 이뤘다면은 이제는 이미 됐단 말이에요. 그 성격이 달라진 거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현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지지하는 사람들의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수위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김 여사는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눈물을 머금고 찍어준다 하면서 찍어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당신이 이뻐서 찍어준 게 아닌데 마치 당신이 잘해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왜 나와서 막 비싼 장식품을 걸고 반짝반짝거리면서 카메라 세례를 받으면서 그 시선을 즐기지? 미쳤나? 왜 저러지? 하는 저러다가 내가 이렇게 애써서 뽑은 이 정권을 위협하고야 말 거다라는 위협적인 존재로 보는 거죠, 지금은. 일단 영부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영부인이 되면 국민들이 눈높이는 다 동일한 잣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어떤 공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쓴소리를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새겨 들어야 된다. 선거 전에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 애만 충실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정말 그 약속을 하지 말았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표라도 아쉬우니까 나와서 그 얘기를 한 건데 지금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최소한의 영부인의 역할은 해야 되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너무 성급했고 생각이 짧았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단계를 거쳤으면 좋겠어요. 공식으로 사과하고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 없이 전 대통령 부인들을 지금 만나는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선 대통령 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불이 나게 나와가지고선 그렇게 할 일이었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김건희 얘기만 나왔다 하면은 대통령 뉴스는 다 묻히는데 아니 이분들은 이걸 모르나? 이 부부가 대통령 처음 돼서 그때 막 그 새 정부가 뭔가를 추진해야 하는 일에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에 쓰나미처럼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 김건희 여사 뉴스만 나오면은. 오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취임하자마자 이제 오늘로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딱 그 2달이에요. 그런데 온 뉴스는 김건희 여사 뉴스야.
나토 정상회의도 남은 게 뭐냐? 김건희 여사의 발찌 35만 원, 명품 주얼리, 목걸이, 뭐 프라다 치마가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중차대한 시대적 어떤 그 흐름을 다 묻혀버리고 김건희 여사의 패션만 남았다. 이것은 초기 국정 동력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일이고 앞으로도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을 이렇게 자주 나가면 그럴 때도 이렇게 할 건가? 패션도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 문제가 됐던 게 이게 혹시 특활비로 산 거 아니냐, 돈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이게 대통령 월급으로 감당이 되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비판받을 수 있는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약한 지점인데 그 지점조차 덮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패션이 하도 요란하다 보니까 아무리 내 돈으로 샀다고 해도 그런 거를 사람들이 다 도끼눈을 뜨고 지금 보는 겁니다. 이 꼴 보기 싫은 감정이라는 거를 이제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패션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김건희 여사는 본인의 패션에만 신경 쓰지 말고 대통령 패션에도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처럼 캐나다의 그 트리도 총리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완벽한 수트핏이에요. 이분들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얄미울 정도로 옷을 정말 완벽하게 쫙 차려입는데 윤 대통령은 보면은 벨트 부분이 정말 후줄근하죠. 밑으로 내려가 있고 바지는 통바지에 주름도 제대로 안 세워져 있고 참 놀랐던 사진이 있는데 마드리드에서 공원을 잠깐 이제 시간이 나서 산보를 하는데 흰 셔츠를 입었는데 러닝을 또 속에 입었더라고요. 네. 패션이 그게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냥 편한 구두 신고 싶고 편한 옷 입고 싶고 하는데 부인의 눈에 당연히 안 보이겠습니까? 근데 안 건드리는 겁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옷을 입는 그 자체도 외교의 하나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구두도 다 외교에 맞는 격식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내가 편하다고 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옷은 갑옷이에요. 무기나 똑같아요. 외교를 나갈 때는. 청와대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2부속실을 폐지한 거 아닙니까? 행보 안 하겠다? 그러니 제2부속실도 필요 없다. 그렇게 넘어왔는데 오히려 옛날 영부인들보다 훨씬 더 눈에 띄는 행보를 하시고, 행보를 할 거면 부속실을 만들든가 부속실을 계속 안 만들 거면은 하지 말든가 나와서 활동대로 하면서 공식적인 부속실 시스템을 안 갖추겠다고 하니까 불만이 계속해서 들끓는 거 아닌가요? 저도 거기에 이제 동의하거든요. 비록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제2부속실이라는 명칭이 정의 만들 시기가 조금 겸연쩍잖아요. 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럼 다른 명칭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산 집무실 5층에 여사 접견실을 만든대요. 그러면 거기서 공적인 운영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봉하마을 갈 때도 코바나 콘텐츠 전무했던 10년 지기를 또 데리고 가서 봉하마을에서 참배를 하고, 그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때도 문제가 된 신모 씨 같은 경우에도 공군 1호기를 탑승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제2부속실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공적인 관리를 받고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예전 대통령들도 그 순방에 따라간 민간인들 있었을 거예요. 김영철이 따라갔다고 사진까지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김영철하고 고민정 씨하고 그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찍은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전혀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김 여사하고 엮여서 비난을 받고 많은 이 상황이라는 게 가혹하겠지만, 와이프에게 미안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그 옆분들도 이게 뭐 억울하다,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억울하지만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저는 윤 대통령의 심리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김 여사를 그냥 내버려 두나.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가 하던 예술 사업도 많이 못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지금 조금은 들지만은 대통령은 그래서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팬클럽 또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 팬클럽. 저도 정말 그걸 보면서 이거를 왜 할까? 이 팬카페를 그냥 하지 마시지. 욕만 먹는 팬카페를 왜 할까? 지난번에 집무실에서 강아지도 같이 찍고 이런 거는 그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밈과 짤로 이루어진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사진을 함부로 그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 올리신 건 진짜 실수하신 거고, 그 팬카페와 어떤 선을 그어서 그야말로 마음만 받는 팬카페로 남겨두면 어떨까. 본인이 어쨌든 팬클럽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았던 공격에 대한 보상을 또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가 엄청나게 강하게 너무나 거칠게 옹호를 해요. 또 개가 짖어도 뭐 기차는 달린다, 다이아몬드를 손톱으로 긁어도 흠이 나더냐, 팬덤은 계속된다. 팬덤이 너무 강해진 컬트 정치가 또 되는 거예요. 광적으로 숭배하고, 그거는 국민의 눈높이 안 맞고, 영부인이 팬클럽이 이렇게 야단법석인 경우는 사실은 또 처음이에요. 역대 어느 영부인들도 팬클럽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보면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고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0%대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분명히 포함이 되고,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안에는 과도한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팬클럽 문 닫아야 돼요. 한시적이라도. 근데 이것이 결국은 윤 대통령의 국정에 저는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죠. 왜 김건희 여사한테 생겼을까? 그 전에 부인들은 이렇게까지 공격을 안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단 지금 어쨌든 간에 아무리 공격이 가혹하도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어쨌든 간에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김 여사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윤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왜 또 내 마누라만 못 잡아먹어서 이 난리인가 속하겠지만, 일단은 조용히 하는 게 좋겠다. 일단은 우리가 더 이상 시끄럽게 만들면은 이거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결단을 내리시는 게 강신업 변호사님한테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대통령의 그 국정 수행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 평가를 봤을 때, 그 부정적인 요소에는 물론 그 경제 위기 상황이 많이 차지를 하는데, 그 밑으로는 한 5가지가 되는데 그 비율이 비슷해요.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이나 그 어떤 행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질 때, 나 그 대통령 처음 해봐서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심각성을 모르고 있구나 저 사람이, 그런 네. 느낌이 들죠. 네, 누구나 다 5년 단임 이제 대통령 처음 해보지, 그거를 슬며시 국민들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자리는 무한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지금 현재 이 영부인이라는 자리가 여기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나간다, 저는 그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5년 후에 자기의 사업을 더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더 큰 슈퍼우먼이 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안 좋게 보느냐 하는 이유 중에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사실 굉장히 소수 의견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이프가 꼴 보기 싫고 설치는 게 싫기는 싫겠지만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건 같지는 않아요. 와이프는 그냥 부차적이죠, 사실. 부차적이지만 문제는 언제든지 사람들의 이목을 빨아들이는 선정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 여사는 일종의 셀럽 같은 존재예요. 연예인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화제가 될 수밖에 없고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실제로 이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그 부인의 역할이 높을 수도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과연 셀럽형 영부인을 원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죠. 네. 네. 본인이 로얄 패밀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무슨 로얄 패밀리처럼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국민의 그 눈높이에는 계속 걸리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대국민 사과문에서 얘기했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조심하겠다라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결코 영부인이 럭셔리 패션, 셀럽 영부인을 원하지 않아요.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럭셔리 브랜드로 치장하지 않고 셀럽이 되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아요. 사회의 밑바닥에 보이지 않고 어두운 부분에서 김건희 여사가 같이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본인이 드러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것과 같이 하면 더 오히려 점수를 많이 얻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 뭐가 기억이 나냐면은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바로 장애인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때 김정숙 여사가 수행원들 없이 혼자서 가는 것처럼 백팩을 탁 메고 매일 그 장애인 올림픽에 가서 이제 관전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아마 그게 바로 대통령 그 부인이 해야 될 역할, 시선이 닿지 않은 그늘진 곳에 있는 약자들을 보듬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정말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사랑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영부인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공적인 인물이면서 동시에 그냥 부인이란 말입니다. 그냥 와이프예요. 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검증도 공식적인 검증과 이런 사적인 인간적인 그 모멸이 저는 섞여 있다고 봐요. 이미 너무 혼재되어 가지고서는 공적인 면을 공격하고 싶으면 공적으로, 사적이면 사적으로. 분명히 여기에 진영 논리도 작용을 하고 있고 정치적인 부분이 저는 또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